김연아 선수하고 아사다 마오는 멘탈 차이가 있다. 그 멘탈이라는 게 사실은 좀 비과학적인 얘기죠. 멘탈이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자기가 그 상황에서 뇌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,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. 결국에는 사람의 뇌가 앞으로 인공지능보다 더 쓸모 있는 장면은 애매한 걸 해야 되는 순간밖에 없어요. 지금의 인공지능은 애매한 걸 다루는 능력은 정말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뇌는 애매한 거를 다루는데 특화되게 될 거예요. 전문가도 진짜 별 5개 전문가하고 별 3개 전문가를 가르는 기준은 그게 여러분 올림픽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정말 세계적으로 그 탑 클래스들 아니에요? 거기서 한 끗 차이로 뭐 금메달이 되고 안 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기술은 다 그만하고, 기술이라는 건 아까 말했던 절차적 학습 능력, 기술 이런 것들 우리 뇌에도 그런 부분이 있죠. 근데 흔히들 이제 멘탈이 차이가 있다. 뭐 김연아 선수하고 아사다 마오는 멘탈이 차이가 있다. 그렇게 하는데 그 멘탈이라는 게 사실은 좀 비과학적인 얘기죠. 멘탈이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자기가 그 상황에서 뇌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,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.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주의 집중 그런 것도 있고, 예를 들어서 그 해마의 경우에는 패턴 완성과 패턴 분리의 균형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봤던 것인지 아닌지, 그리고 자기가 봤던 것은 얼마나 자세한 경험에서 아주 그 제한된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, 이걸 일반화하면 안 되는 것인지,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맥락에서 상성된 거기 때문에 일반화를 해도 잘 맞는 것인지, 스스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, 자기의 경험의 특성에 대해서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특수한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나 경험 맥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걸 자꾸 이렇게 평가하려고 그러지 않고, 제가 아는 월남전 참전 용사 중에 그런 분들은 보면은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고 막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본 사람들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막 생활할 때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. 그런 얘기 절대 안 하고, 와, 내가 뭐 포탄이 막 떨어지는데, 그런 사람들은 되게 이제 그런 현장이 없었던 사람들. 왜냐하면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오르고, 아, 이거는 그리고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, 나한테는 뭐 굉장히 큰 경험이었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를 굳이 하고 그러니까 어떤 메타인지 같은 게 발달해 있는 사람이죠. 아, 이 경험은 특수한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강요해서는 안 돼. 그래서 상호작용할 때 그런 패턴 완성이라는 건 비슷하게 보이는 거를 그냥 비슷하게 보다는 거고, 조금 달라진 거는 다 비슷하게 보고, 아, 내가 경험한 거하고 맞는 거니까 이건 이렇게 경험한 대로 하면 되고, 패턴 분리라는 거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비슷한 게 아닌 거예요. 근데 이제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A와 B가 아주 다른데, 원래 아주 달라. 애매하지가 않아요. 누구에게도 달라. 그걸 다르다고 보는 건 패턴 분리라고 부르지 않거든요. 애매한 거를 아주 정확하게 가를 수 있는 게 이제 전문가와 비전문가 혹은 굉장히 우수한 전문가와 그렇지 않은 전문가의 차이인데, 그 기준을 굉장히 정교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 애매한 케이스를 많이 다뤄봐야 되는데, 실제로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협상가, 인질 협상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우수한 인질 협상가는 거기서 패턴 완성화 이런 말을 할 때는 인질범이 이런 상태고, 뭐 저런 말을 할 때는 저런 상태고, 거기 진짜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그 인질들이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패턴 완성과 패턴 분리, 아, 얘는 좀 말하는 게 다르다, 이거는 내가 250명에 대한 경험이 있지만 얘는 좀 다르게 다뤄야 된다는 걸 말할 수 있으면 그건 정말 전문가죠. 아니면 그냥 이건 내가 다 아는 거니까 계속 그 얘기만 해. 내가 뭐 250명을 했으니까 그냥 패턴 완성만 하겠다는 거. 자기는 패턴 분리는 할 줄 몰라. 그런 사람은 사실 만에 하나 다른 케이스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죠. 막 경험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, 이거 뭐 나만 믿어, 이거 다 된 거야, 이거. 그런데 보니까 이거 굉장히 다른 케이스인데, 아주 미묘한 패턴 분리라고 분명히 봐야 된다는 미묘한 사인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뇌는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자기 경험으로 다 덮어 씌워가지고 저거 다 내가 예전에 본 거야,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그 라인을 어디에 딱 자기가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맥락 활용 비법인데, 그거는 케이스를 많이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볼 때는 어느 분야에 이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맥락을 막 크고 막 어디도 나는 어디도 가봤고 뭐 중동에 가면 어쩌고 이런 거보다는 그걸 가지고 굉장히 애매한 케이스를 딱 만났을 때 얼마나 그거를 잘 활용하고 디테일하게 쓸 수 있느냐. 그게 정말 중요한. 근데 그런 애매한 거는, 정말 애매한 거는 자주 오진 않지만 잘못 판단했을 경우에 굉장히 결과가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거든요. 특히 회사나 이런 데 중역이나 이런 데 올라가면은 뭐 형사영화 이런 데도 많이 나오지만, 옛날에 봤던 케이스냐? 아니 근데 이거 약간 수법이 좀 다르다, 이건 좀 다르게 봐야 된다.
그런 것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는데 기업도 마찬가지죠. 지금 환경이 언제 그 IMF 때하고 비슷한 환경이냐? 그냥 비슷한 환경이라 보면 패턴 컴플리션하고 가는 거고 애매하지만 이건 좀 다르다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정확히 가를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런 그 패턴 완성과 분리의 어떤 경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다 보면 그런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럴 때 자기의 그런 패턴 완성 분리 이런 이 경계선을 자꾸 셋하려고 어딘가에 놓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했더니 틀리는 거야 이렇게 맞는구나 그렇게 자꾸 이렇게 경험적으로 학습을 하면은 결국에는 사람의 뇌가 앞으로 인공지능보다 더 쓸모 있는 장면은 애매한 걸 해야 되는 순간밖에 없어요. 지금의 인공지능은 애매한 걸 다루는 능력은 정말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뇌는 애매한 거를 다루는데 특화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다양하고 큰 맥락을 자주 경험하고 대신 그 안의 맥락은 굉장히 자세하게 써야 될 때는 자세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지도가 있어야 하고 그거를 굉장히 애매한 경우에 자꾸 적용하면서 스스로 어떤 판단자 같은 척도를 찾고 그걸 이제 과학에서는 캘리브레이트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잘 그 0점을 맞추는 거죠. 그런 걸 하면 사실은 뇌는 노화될 시간이 없을 거야. 굉장히 그게 뇌한테 많은 걸 요구하는 거거든요. 애매한 거에서 자꾸 판별을 하라고 하는 게. 그리고 그런 걸 사실 제일 좋아합니다, 뇌가. 뻔한 거는 일단 흥미를 잃게 돼요, 금방. 뇌는 뻔한 거, 너무 그러니까 예측이 쉬운 거, 이런 거는 흥미를 못 느끼고 딱 했는데 안 돼. 왜 안 되지? 그러면 이거는 아주 내추럴하게 뇌에 흥미를 유발시키는 그런 추리소설 작가들이 제 책에서는 그런 거 썼죠. 그런 걸 많이 이용하죠. 반전. 그래야 이제 팝콘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의를 집중하면서 보기 때문에. 그래서 그게 뇌의 특성이에요.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맥락을 잘 설계하고 활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.